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십천간 천간론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러가지 운세하고 그 다음에 지지론의 총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론 총론에서 조금 더 파생된 그런 내용으로서 사주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절기력과 12지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주는 시간의 예술이란 말로 점철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력, 양력, 음력, 절기력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바로 이 절기력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력과 12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주는 결국에는 시간을 해석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력이나 음력과는 완전히 다른 이 절기력에 의해서 짜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대를 구성하는 단위가 바로 이 12지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축, 인묘부터 쭉 가서 신유, 술, 해까지 12가지, 여기 앞에 진사오미 있겠죠? 이렇게 12가지의 12지지, 흔히 말하는 그런 12개의 12지간지, 동물의 띠,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단순하게 12지지를 좀 외우는 걸 넘어서 왜 절기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12지지가 단순하게 동물의 띠가 아니라 시간, 방향, 계절, 인간의 성격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런 절기와 지지의 조화가 사주에서 어떤 해석을 만드는지 한번 통합적으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절기력이란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주에서 절기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주는 태양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철저하게 태양의 움직임, 즉 우리 황도 360도라고 하죠. 이 360도를 24등분한 그런 절기를 기준으로 계절을 구분합니다. 이 절기는 몇 도 간격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15도 간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황도로 따라서 태양이 15도씩 움직이는 기후의 표준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360도에서 0도를 나타내는 그런 24절기의 기준점은 뭘까요?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 이 춘분을 기준점으로 쭉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양력, 음력과 달리 자연의 이런 기운,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천문력의 일종이다. 바로 이 절기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입춘일을 기준으로 사주가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력 2월 3일생이다. 그런데 통상 입춘일이 언제입니까? 입춘일은 통상 2월 4일경입니다. 해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2025년 2월 3일 날 태어난 아기는 사주 명리학으로 봤을 때 2월 4일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2024년으로 간다는 거죠. 사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사주에 그리고 월주가 있겠죠?
이렇게 사주가 있다면 천간과 지지죠. 이렇게 월주가 있다면 이것을 월주라고 하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월주는 반드시 절기 기준에 월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개 미월입니다. 그럼 미월 기준으로 미월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7월 7일부터 뭐 8월 7일 요 정도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절기 기준 월지로 판단해야 정확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절기 구성 그리고 해석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나중에 다음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좀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 절기력 24절기 한번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 방향, 계절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절기라고 있어요. 절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 춘, 입, 하, 입, 추, 입, 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계절의 시작을 의미하죠. 자,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인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묘지는 당연히 봄이죠. 그리고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 사, 신, 해 계절의 생지라고 하고요. 또 묘, 오, 유, 자, 자오묘유라고도 하는데요. 왕지입니다. 그리고 진미술축이라고 하고 진술축미라고도 하죠. 이것은 바로 고지, 묘지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 신해 계절의 시작 같이 의미하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말 쓰냐면 중절기라는 말을도 쓰기도 하는데요. 중자 뭡니까? 가운데 중자죠. 그래서 계절의 중심이다. 이 왕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 묘, 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는 북쪽,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동지, 오는 남쪽, 하지, 묘는 동쪽, 영도 춘분, 유는 서쪽, 가을 추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지만 각 지지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죠. 각 지지는 이렇게 두 개의 절기를 품는다 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만. 자, 인이다. 봄의 시작이죠. 봄은 양력으로 2월경이고요. 입춘부터 우수의 절기를 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두 개의 절기를 품는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절기력으로 보는 월주 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각 월주는 입절기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절기 이전에는 이전 월주다. 그리고 그 입절기 이후에는 이후 월주다.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입춘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날에는 시간 단위까지, 애매할 때 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좀 사주 명식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오류가 있으면 그 해석 자체, 통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1990년 2월 4일에 태어난 오전 10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2월 4일 날 입춘 절입일이 15시라고 따집니다. 입춘 절입이 만세력에. 그러면 어떨까요? 그 전이죠. 축월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월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2001년 8월 8일이다. 입추가 오전 01시다. 그러면 신월이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주를 정하는 기준은 애매할 때는, 절입일이 애매할 때는, 절입 시간이 애매할 때는 정확한 시간까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사주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12지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론 총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더 강의를 드렸었는데 좀 세부적으로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는 12지지가 있죠. 그래서 12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알아보는 거예요. 각 지지는 하나의 시간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시간대인데 2시간 단위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야 24시간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등결돼서 한 달로도 가고요. 한 계절로도 가고 한 방향으로도 간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오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바로 뭡니까? 목화, 토, 금, 수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지의 계절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계절은 단순히 춥고 덥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그런 날씨가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잘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주 명리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와집니다. 자, 보시면 각 계절은 세 가지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봄, 임묘진, 봄입니다. 그리고 사오미, 여름이죠. 그리고 신유술, 가을이고요. 해, 자축, 겨울이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2지지, 1년 12달, 하루 24시간 이런 식으로 계절로 순환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 인생,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환점마다 임묘, 진, 사오, 미, 신유, 술, 해자, 축이라고 하는 진, 술, 축, 미라고 하는 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간절기, 계절의 변화 시점에서 양과 음을 잘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절의 경계죠.
변화의 통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지지 속에 오행과 또 그 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지에는 1차적인 오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 자, 수의 기운입니다. 물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차 오행 속에도, 그리고 2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진이라고 하는 이런 토의 기운 속에는 오행이 토잖아요. 진, 을, 개, 무라는 그런 천간의 기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숨어 있다. 지지지만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지는 복합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창고의 역할,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을이라고 하는 나무의 기운, 개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 무토라고 하는 흙의 기운, 다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지는 성격, 건강, 각종 일어나는 사건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진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의 기운도, 수의 기운도, 토의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향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은 갈등한다. 그리고 계속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 3. 이런 절기력과 12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절기력과 12지지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들을요. 자, 지지는 절기를 어떻게 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 지지당 2개의 절기를 품는다. 그쵸? 자, 자월이다. 그러면 대설과 동지 12월 22일이죠. 이런 식으로 2가지의 절기를 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축월이다. 그러면 소환과 대한을 품고 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인월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춘과 우수를 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월지마다 2가지의 절기를 품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24절기, 절기와 지지로 무엇을 파악할까요? 그 기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태어난 시점이 어떤 계절에 어떤 기운인지, 이것이 바로 핵심이자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어떤 계절에 어떤 기운인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일단 물의 기운이 강하죠. 이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죠? 냉정하기도 합니다. 또 상당히 물의 기운으로 지혜를 상징하고 분석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적은 아니죠. 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세계를 지향하는 좀 차분한 그런 성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름태생이면 어떨까요? 여름생이면 무슨 기운일까요?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자, 이런 화의 기능이 강하다. 그러면 열정적이고요. 또 외향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팽창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성장의 기반을 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봄 태생이다. 그러면 임묘진, 이 목의 기운이죠.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또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입니까? 성장이죠. 그리고 우리 갑인일주처럼 계속 전진하려고 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가을생입니다. 가을생이면 어떻습니까? 금의 기운이죠. 왠지 강인하고 또 강인하지만 절제되어 있고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과와 결과,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계절의 기운을 타고났는가, 이런 것들이 사주 원국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천간에 이 월주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대운,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런 대운과 플러스 세운, 매년 찾아오죠. 이런 사주 명식과 대운, 세운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 조화될 때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가장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가장 가중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월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또 가봅니다. 절기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그런 해석의 오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충 양력으로만 월주를 판단하면 좀 엉뚱한 기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특히 초월 생일, 뭐 4일, 6일, 8일,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절입일, 입춘일, 우리 입절기라고 하죠. 입춘, 입하, 입동, 뭐 입추, 이런 것들, 요렇게 앞에 4, 6, 8일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필수로 절기를 잘 확인해야 된다.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그런 월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명리의 전용 프로그램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만세력 어플 같은 것들 잘 보시면 하나하나 다 찝어보면 전체적으로 입절기부터 시작해서 시간대가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절기와 12지지의 응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해와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중요성, 그 흐름을, 플로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절기력과 12지지에 대한 그런 통합적인 관계를 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사주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응용할 것인가, 이런 12지지는 어디에서 활용되는가, 이 활용 영역을 앞으로 사주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12지지는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인간관계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모두 구성됩니다. 12운성,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육친의 힘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신이에요. 십성으로. 그럼 여자 입장에서 식신이면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12운성으로 묘지에 와요. 생육, 대로광, 세봉상묘, 절탱이라는 그런 12운성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묘지가 와요. 그러면 이번 달 개미월 자녀가 식신이 묘지에 빠져 있다. 내 자녀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지지는 이런 12운성을 통해서 육친의 힘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12신살 같은 것도 있죠. 12신살. 지지 간의 충돌, 변화, 이동,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신살 어떤 게 있나요? 역마살 있을 수 있고요. 지살, 겁살, 뺏길 수 있다. 겁세 같은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지 간의 충돌을 통해서 이 12신사를 파악해 보니까 요번 달 좀 변화의 수가 있고 직장에서 부서 이동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궁합도 볼 수 있습니다. 12지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지인데요. 상생, 상극, 생극제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합, 방합 이런 거 될 수 있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의 방합이 될 수 있고요. 방위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삼합,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같은 그런 삼합으로 귀결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합충, 형파해, 모이고 부딪히고 깨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인간사. 이런 것들도 12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주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3번인데 다음 장에 한번 써볼까요? 활용 영역의 네 번째, 건강운도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오행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체 부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목, 화, 토, 금, 수, 간, 심, 비, 폐, 신, 담, 소, 위, 대, 방.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간장, 심장, 소장, 비장, 위, 폐, 대장, 신장, 방광 이런 식으로 목의 기운이 가득하거나 부족할 때, 화의 기운이 가득하거나 부족할 때, 흙의 기운이 넘치거나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지의 오행을 따라서 신체의 부위를 해석해서 이번 달 건강의 유무까지 또한 육친적으로 분석해서 나 포함한 가족 간의 건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12지지를 활용해서. 여러분 잘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직업적인 성향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계절의 오행과 맞는 그런 기운으로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직장운, 승진운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십성과 연계돼서 어느 정도의 나의 주체의식과 자아에 대한 그런 자립성이라든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런 직장 생활에서 나아갈 바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운성의 12지지의 활용 영역은 12운성과 12신살 그리고 궁합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운과 직업 성향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의 가장 근본적인 틀인 절기력과 12지지에 대해서 좀 깊이
또 비교적 명쾌하게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24절기에 대한 절기력과 시간, 방향, 방위 이런 것들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사주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외움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주팔자 해석할 겁니다. 십성과 오행들 다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만세력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운의 변화, 나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궁합, 건강, 직업적인 흐름과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어떻게 공부가 되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론 세운이라든지 월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운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 지금 12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12지지학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쭉 해보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절기력에 대한 부분을 그림과 함께 좀 명쾌하게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도사주명리TV 많은 도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